여러분 안녕하세요. 탈북민 어성철입니다. 올해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25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요. 그래서 모자를 한번 샀어요. 근데 신기한 게 모자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진 못해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도서관에 가보면 알고 싶은 걸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 기본 인생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내 어떤 상태가 왜 이런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거를 서양 철학에서 많이 찾았어요. 그래서 전제론부터 시작해서 역망이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제 사회 정의론이란 무엇이나 이런 것부터, 공리주의란 무엇이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꿈이란 무엇이나 이쪽으로 쭉쭉쭉 가긴 했는데, 서양 철학을 보면서도 한쪽에는 늘 그림을 그리면서 공허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공허란 허무에서 느끼는 인생이 가치가 이것밖에 아니었어 라는 어떤 그런 허무에서 느끼는 그 공허를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숟가락이라는 게, 가만 보통은 아무리 거룩하고 위대한 무슨 사상가니 뭐니 뭐니 하는 사람들도 가만 나이를 먹고 이제 한자 한자 쓰는 것들을 보면은, 참 인생이 말년에 너무 아무것도 이제 수잘데기 없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공허,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은 인간의 어떤 문명사, 그리고 이제 사회성 이런 걸 볼 때 고룩하고 위대한 무슨 인간의 어떤 존엄성에 기초한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그 스스로의 욕망, 먹고 살기 위한 욕망, 모기사슬 구조의 계급적 구조의 상단에 위치하고 싶은 욕망, 이거밖에 없었나? 이런 유물론적 사고에 이제 그 끝에서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허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이제 헤맸거든요. 제가 방황하고, 단지 인간이 얘기했던 그 어마어마한 인류 문명의 어떤 가치들이 단지 권력을 쥐고 먹고 살기 편하고 단지 이거였냐에 대해서, 이제 중국의 행위예술가, 무슨 이제 고기 덩어리들을 이제 온몸에 막 이렇게 몸이 색이다라는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것들도 보고, 또 이제 그 리언 페스팅거의 이제 인간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느끼는 어떤 감각에 의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언어, 우리 이성을 사용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증명이 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허무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제가 이제 예전에는 동양 철학하면은 이제 불교, 크게는, 그리고 이제 가보면은 그 뭐 주역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동양 철학으로 보는 이제 음양과 사주팔자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이성적이고 대단히 추상적이다 이러면서 좀 많이 이렇게 멀리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좀 많이 접하거든요. 접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의 철학자들 중에 불자라고 이제 이렇게 소문난 쇼펜하우어가 요즘에 많이 뜨잖아요.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많이 받은 비트겐슈타인, 뭐 정치적으로는 또 이제 히틀러를 찾아볼 수 있죠. 그 이후에 또 이제 꿈의 해석 같은 동시성 이론에 대해를 내놓은 이제 칼 융이나 이런 사람들 다 보면서, 어?
재미있네? 뭔가 좀 한번 알고 싶네? 해서 요즘은 그 이제 팔만대장경을 이제 평생 동안 이제 번역하고 연구하신 보건대사님한테 계속 이제 보면서 인도 명리학에 대해서 또 중국 명리학에 대해서 이제 가만 이렇게 공부하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좀 많이 그 허무주의, 예, 거기서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의문이 드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천박하고 가장 비지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정치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한 40대, 50대에 걸치면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어떤 운의 99%의 1%의 노력을 합쳐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계속 쓰는데 그 운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예, 모든 거 운명의 주인은 나다 뭐 주체사상처럼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젊었을 때 가질 수 있는 성향인데 한 40대 중반 뭐 50대 뭐 이렇게 되면은 아, 인생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 내가, 예,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거룩한 위대한 어떤 힘과 그 힘이 만든 규칙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우쳐야 되는데, 정치하는 자들을 보면은 그 깨우침을 궁금할 그런 여유조차, 지적 여유조차 없이 오직 이제 자신의 탐욕의 이기성과 그걸 합리화하기 위한 구실과 명분과 뭐 어떻게 하면 이 모기사슬 구조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만 하는, 근데 그게 어떻게 따져보면 몇 년 또는 몇십 년 그게 다예요 사실은. 뭐 영원히 갈 것도 없고 바뀌어요 세상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천박한 자들이 사회라는 고대 공동체의 제일 상단에 위치해 있다는 거, 지적으로 가장 모자란 애들이 가장 꼭대기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구조적으로 대단히 이 어처구니 없다라고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 올해 이제 6월 25일 날 트럼프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도 마음만 먹으면 레닌가 나란히 어깨를 켜줄 만한 위대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공산주의는 참 쉽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구석에 내 주머니를 털어서 주는 게 아니라 남의 것을 빼앗아서 주겠다라는 말만 감추면 된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는 재앙이고 단 한 번도 성공한 적 없는 그런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보면은 철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습득된 언어만 쓰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그 철학적 용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실보다는 배운 티 되게 낸다 라는 식으로 질투가 먼저 앞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알아듣기 쉽게, 예, 이제 그 누구나 다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알아듣기 쉬운 영어로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 욕망 구조, 그리고 사회 구조, 그리고 거기에 이제 돌아가게 하는 어떤 통치의 기본 시스템, 네, 툴, 뭐 이런 것들을 가장 쉽게 편하게 표현했다. 야, 트럼프 저분은 어떤 분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그 전에는 부동산을 하는 자본가였죠. 예, 기업가였어요. 그런데 기업가인데 되게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쉽게 하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는 철학적인 어떤 맥락의 이치적 구조가 딱딱딱딱 있거든요. 이분이 되게 많이 공부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어떤 정치가들이 나서서 난 너희들이 요구하는 거를 다 줄게. 뭘 요구해? 집 요구해? 집 해줄게. 아, 돈이 부족해? 돈 해줄게. 뭐 이러면서 계급적으로 최하위에 있어서 어렵게 살지 내가 그걸 풀어줄게 하면서 풀이하는데 사람들이 뭘 요구 안 해요? 예. 그 진정성을 보이려면 내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그 평등한 세상에 너도 포함이 되는지 그 진정성 여부를 확인해서 내 주머니부터 우선 털어라. 내 주머니를 우선 털어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법적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은 그렇게 속까지 다 진정성이 넘치는 사람이 법 구조를 만들면 얼마나 이렇게 그 자연적인 순환의 어떤 그 사회를 움직이게 하는 룰의 척도가 되겠냐에 대해서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조선시대 때 너비들, 평민들 보고 양반들이 상놈 했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하면, 그 조선시대의 그 양반들의 계급적 오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만큼 배우거나 어떤 배우려고 노력하거나 하지 않았던 어떤 계급적 초지. 예. 너에는 남이한테 피해를 주든 말든, 남이 것을 강제로 빼앗고 약탈하든 말든 나한테만 이롭게 해주면 된다라고 하면 그 공짜를 준 너를 숭배하고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그 우매한 그 계층을 이 내면에 어떻게 깔고서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어 서양 철학은 그 인간 중심적, 인간 사고의 중심적 같고, 동양 철학은 인간을 포함한 세계의 자연과 사람, 우주와 인식, 뭐 이런 전세 어떤 이거를 담고 있는 포괄적인 그런 철학인데, 철학 공부를 하려면 우선 서양 철학부터 먼저 하고, 서양 철학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인간이라는 속성을 알고 그 다음에 동양 철학을 하면 그 서양 철학의 끝에서 만나는 어떤 허무와 공허를 벗어날 수 있지 않나 하고, 또 새로운 어떤 더 넓은 그 세계가 펼쳐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이 알지 못해요. 제가 국상 뭐 책을 보고 공부하고 뭐 해봤자 직업군들처럼 열심히 시간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국상 대한민국에 와서 한 15년 정도, 뭐 14년 정도 이렇게 뭐 이것저것 이렇게 책들을 뒤져보면서 궁금한 것들을 공부해서 저도 다 알진 못하지만 제가 느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 구조는 좀 잘못됐다. 무엇이 잘못됐냐라면 그 미개했던 조선, 신분제로 대다수의 노비와 평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그 봉건 사회조차 왕은 어렸을 때부터 세자 공부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군자의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그 주역이나 또 이제 여러의 이제 그 조선이 숭배했던 그런 성리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천박하게 태어났어도,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내가 비었어도 뭐예요? 공짜를 팔고 인기를 얻어가지고 확 그 세력을 모아서 뭐 이러면은, 아니 국가의 뭐 그 미래를 막 이렇게 좌우하는, 현재를 좌우하는 그런 모기사슬 구조의 그 높이에 오를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것 같다. 최소한 자기 힘으로 몇 번을 망하면서 기업을 일궈봐서 돈을 벌어봤거나, 아니면 최소한 철학의 많은 부분을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되지 않냐. 무식한 자들이 거짓말만 팔아가지고 우매한 사람들을 기만해서 계속 권력을 잡은 나라가 얼마나 돼야 뭐 잘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그
이제 잘 살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대 이제 계급 구조를 만드는 어떤 현대 군현대 국가 구조 시스템은 좀 모순이 너무 많고, 예, 빈 공간이 너무 숭숭숭숭 구멍이 뚫린 뼈처럼 좀 그렇게 이제 연약하고, 예, 바람에도 흔들리는 그게 아마 우리 이제 사회의 어떤 카오스의 상태, 뭐 이런 복잡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 누구를 뭐 상대적으로 욕하고 누구를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 그 나쁜 놈도 사실 몇 년 못 가거든요. 가보면 늙어서 누구나 다 죽고, 그가 쌓아왔던 어떤 그 악행들로 해서 피해본 사람들이 또 이 반작용, 예, 반발이 있기 때문에, 거기 뭐 아무리 누르려고, 강자로 누르려고 해도 그게 얼마 못 가고요, 독재는. 누가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런 사회의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로 공부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